네, 9.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11절은 여기 제목에 써 있는 것처럼 High Frequency Response를 보는데 앰프 중에서 BJT를 활용해서 앰프를 설계한 경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 보고자 한다 는 거죠. 이 Low Frequency Response에서는 거기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TR이 이렇게 있을 때, 앰프가 있을 때 이쪽에 있는 커패시터, 이쪽에 있는 커패시터, 이쪽에 있는 커패시터 이렇게 커플링 커패시터들하고 바이패스 커패시터 같은 것들이 영향을 줬었어요. 반면에 하이 프리퀀시 리스판스에서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페로스틱 커패시턴스들, 뭐 커패시터이긴 한데 회로도에는 그려져 있지 않은 소자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닌 그런 기생하고 있는 그런 커패시턴스들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 네, 그때는 무시했었지만 그렇지만 주파수가 높아짐에 따라서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영역으로 우리가 진입을 하게 되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TR의 베타입니다. 커런트 게인이 되겠죠. 네, 이것에 대해서 이 두 가지가 영향을 준다 하는 거죠.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우 프리퀀시에서는 어땠습니까? 주파수 응답인데 이렇게 된다고 할 때 로우 프리퀀시는 이쪽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로우 컷 오프 프리퀀시였었고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높은 주파수를 통과시키기 때문에 하이 패스 필터였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띠고 있었죠. 반면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하는 것은 하이 프리퀀시예요. 즉 이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쪽을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를 우리가 하이 컷 오프 프리퀀시라고 이름을 부르고 자, 이 부분을 얘기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주파수를 통과시키기 때문에 로우 패스 필터의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형이 되는 것은 패시브 엘리먼트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RC 회로를 구성을 해서 이 커패시터가 출력의 병렬로 된 형태, 네, 이런 형태가 이제 로우 패스 필터이 되겠죠. 네. 자, 이 경우에 대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앞서서 했던 것처럼 주파수 응답을 구하게 되면 이런 형태를 보임을 여러분들이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H라고 써 있는 이 컷 오프 프리퀀시도 역시 모양은 똑같습니다. 2파이 RC 분의 1이 됩니다. 이게 로우 컷 오프 프리퀀시도 이건 똑같았었죠, 그죠? 예, 단지 위치가 달랐었습니다. 네. 하이 컷 오프 프리퀀시 성분도 이렇다라는 거죠. 오메가는 RC분의 1이다. 오메가 H는 RC분의 1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롤오프 되는 것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옥타브당 6dB가 되겠고요. 이것은 뭐하고 같았습니까? 마이너스 20dB per 데케이드 였었죠. 다 쓸까요? 예. F가 10배 됨에 따라서 20dB씩 떨어지는 거죠. 네. 이런 모습일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또 나오겠지만 앞서 로우 컷 오프 프리퀀시를 구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또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영향을 주는 커패시터가 여러 개가 있을 때 영향을 주는 요소가 여러 개가 있어서 그것이 동시에 작동을 할 때는 하나, 둘, 셋. 그 중에 가장 워스트 케이스인 FL1, FL2, FL3라고 한다면 요게 전체가 다 동작했을 때의 컷 오프 프리퀀시에 가장 가까운 그런 값을 나타낸다. 즉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끼친다 라고 했었어요. 유사하게 하이 프리퀀시에 해당되는 부분에서도 유사합니다. 가장 안 좋았을 때인 거죠. FH1, FH2, FH3라고 한다면 가장 안 좋은 케이스가 여기가 되겠죠. 가장 좁으니까 밴드위스가 가장 좁아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구해보면 알겠지만 이 주파수가 전체가 다 영향을 주는 경우에 대한
하이 컷오프 프리퀀시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준다. 즉 이 근처가 실제 컷오프 프리퀀시가 된다. 하이 컷오프 프리퀀시가 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볼티 디바이더 바이어스 회로의 소스 부분과 로드 부분이 연결된 일반적인 형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일반적인 형태라고 했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로우 컷오프 프리퀀시를 할 때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앞에 무엇이 연결됐던지 간에 그것을 테브날 등가 회로 형태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을 것이고, 유사하게 이쪽에 출력 쪽에 무엇이 연결되었었던지 간에 그것을 테브난의 등가 회로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이런 형태로 변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네,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회로도는 이런데 지금 여기 보면 점선으로 표시된 커패시턴스들이 5개가 있어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 예, 다 쓸까요? 여기다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습니다. 이 5개는 우리가 회로에 어떤 디바이스나 엘리먼트들을 이제 활용을 해서 구성한 게 아니죠. 구성한 게 아니고 요 사이에 기생하고 있는, 우리가 커패시터를 거기다가 삽입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있는 이제 그런 커패시턴스 성분들이 되는 거죠. 네, 그것이 상대적으로 주파수가 낮을 때는 무시할 수 있었다가 주파수가 너무 높아지니까 드디어 이제 무시할 수 없게 됐다라는 거죠. 예,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커패시터의 임피던스는 이제 J 오메가 C 분의 1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리액턴 성분을 보게 되면 이제 뭐 F가 더 편하면 뭐 이렇게 써도 되겠죠. 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이 CS나 CE나 CC 같은 그런 커패시터들은 뭐 마이크로페럿 단위인 경우가 많죠. 반면에 지금 여기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피코페럿 단위입니다. 적어도.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리액턴 성분을 생각을 해보면 마이크로페럿 단위일 때하고 피코페럿 단위일 때하고 해보면 2파이 fc분의 1이죠. 그죠? 아이고, 옆에다 쓸까요? 네. 자, 그러면 커패시터가 지금 분모에 있으니까 분자의 10의 6승이 되는 것과 같죠. 이거는 분자의 10의 12승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뭐 1이라고 합시다. 예. 뭐 1마이크로 뭐 1피코, 1마이크로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여기가 1이 되겠죠. 1. 주파수가 낮을 때는 이거는 굉장히 큰 저항이 되겠죠. 리액턴스 크기가 굉장히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픈된 것과 같아서 끊어진 것으로, 즉 아예 없는 것으로 회로 해석이 가능했었습니다. 반면에 주파수가 매우 높아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F가 1MHz가 됐다. 예. 그럼 여기가 이제 1메가가 되는 거죠. 곱하기 여기가 분모가 여기가 1메가가 되니까 이렇게 해서 10의 6승, 여기도 10의 6승. 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여기가 이렇게 해서 이제 10의 6승이 되겠죠, 여기가. 그죠? 네. 그 6으로 나누니까 그러면 이제 몇백 K 뭐 이런 정도로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이거는 얼마가 됩니까? 굉장히 작아지게 되죠. 뭐 몇 오음도 안 되는 그런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등가 회로를 그리게 되면 요거는 커패시터 형태 그대로 놔두고, 이런 커패시터들은 임피던스가 굉장히 작아지니까 역시 쇼트된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요 뒤에 있는 이 부분에 해당됩니다. 네, 주파수가 너무 높아져서 이런 애들은 굉장히 임피던스가 작아진다. 여기 너무너무 작아서 쇼트된 것으로 해석을 하면 된다 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쇼트된 것으로 했다고 합시다. 쇼트된 것으로 이제 우리가 가정하고 이제 등가 회로로 고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AC 등가 회로 할 때는 DC 전원은 쇼트 시키면 그라운드, 여기 그라운드가 되겠죠, 그죠?
그라운드 시켜놓고 이 커패시터들을 그대로 점선이 아니라 실선의 형태로 바꾸어 놓고 그렇게 해서 이거를 AC 등가 회로로 변환을 하면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을 밑으로 내려서 하게 되면 두 개가 병렬 저항이 되겠죠. 병렬. 이것도 여기 지금 요 단자가 이렇게 돼서 여기 저죠. 이 단자가 이렇게 돼서 지금 여기가 된 거죠. 그래서 단자에서 그라운드까지 커패시터가 있고 단자에서 그라운드까지 RL이 있고 단자에서 컬렉터에서 그라운드까지 RC가 있고 예, 그게 이 부분에 있죠. 마찬가지로 베이스에서 여기 지금 쇼트가 되면 여기도 쇼트가 되죠. 베이스에서 그라운드까지 CBE, 베이스에서 그라운드까지 CWI, 베이스에서 그라운드까지, 베이스에서 RS 통해서 VS 통해서 그라운드까지가 여기에 써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커패시터스를 어떻게 되느냐? 자, 커패시터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패시터들을 보게 되면 여기가 그라운드니까 베이스 입장에서 보게 되면 베이스에서 그라운드 사이에 요게 있고 베이스에서 그라운드 사이에 요게 있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릴까요? 이렇게 돼서 여기가 바이패스에서 없어지고 2m하고 원래는 이렇게 있었는데 바이패스에서 다 없어지고 요렇게 CBE 요렇게 CWI 네 이렇게 있습니다. 아 이거 설명 안 했구나. 요거는 TR의 세 단자 사이사이에 기생하고 있는 각각의 터미널 사이에 기생하고 있는 커패시턴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두 개는 뭐냐면 이 와이어하고 여기 와이어하고 그라운드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거기에 우리 여태까지 무시했었던 와이어 인풋 쪽의 와이어하고 아웃풋 쪽의 와이어하고 그라운드 사이에 있는 그런 커패시턴스들을 의미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뭘 했냐면 밀러 이펙트 커패시턴스라는 거 배웠어요. 여기 C, B, C가 있는데 이대로 해석하기 어려우니까 이것을 이쪽 입력 쪽과 아웃풋 쪽으로 인풋 쪽과 아웃풋 쪽으로 스플릿을 하고자 합니다. 요거를 이제 스플릿을 하자. 스플릿 하게 되면 이쪽에 영향을 주는 인풋 쪽에 밀러 인풋 커패시턴스가 있을 것이고 이쪽에도 밀러 아웃풋 커패시턴스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이제 지워도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되는데 우리가 저항은 병렬하게 되면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R1 분의 1 더하기 R2 분의 1이 토탈 자, 이렇게 되죠. 근데 커패시터들은 어떻게 됩니까? 병렬 연결되어 있으면 그냥 커패시턴스끼리 그냥 덧셈만 해주면 되죠. 그렇죠? 왜냐면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GC가 오메가 C분의 1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요 세 개의 합성 커패시턴스는 그냥 더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어디냐? 있다. 커패시턴스 다 더해주면 된다는 거죠. 아웃풋도 마찬가지로 아웃풋 쪽에 있는 합성 커패시턴스는 이 두 개를 그냥 더해주면 된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더해주면 된다. 아, CC를 제가 빼먹었네요. 미안합니다. 여기가 있으니 이것도 빼먹었네. CCE. 예, 사실 이거 빼먹어도 됩니다. 왜냐면 뒤에서 나오겠지만 너무 작아서 일반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데이터시트에도 거의 없습니다. 거의 표시가 안 될 정도예요. 네, 그래서 주어진 이 회로를 AC 등가 회로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나중에 또 조금 뒤에 가서 이제 해석을 할 텐데요. 자, 그렇다는 것은 요거는
병렬 저항은 하나로 바꿀 수 있을 것이고 이것도 하나로 바꿀 수 있겠죠. 그죠? 네. 그것을 잠깐 머릿속에 두고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진행하기에 앞서서 아까 TR에 단자 사이에 기생하고 있는 패러시틱 커패시턴스가 3개가 있었는데요. 베이스하고 컬렉터 사이, 베이스하고 이미터 사이, 컬렉터하고 이미터 사이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 이 값이 제일 크고 이 값이 제일 작습니다. 뭐 당연하겠죠. 컬렉터 이미터는 제조를 하게 되면 제일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제일 작은 게 맞겠죠. 자, 그러면 제일 큰 것만 뭐 중요하냐?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밀러 이펙트 때문에 사실상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이겁니다. 영향을 가장 크게 주는 것은 이거지만 커패시턴스만 따진다면 이게 제일 크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네,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작은 거는 무시하고 큰 게 중요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컷오프 프리퀀시가 2파이 RC 분의 1이죠. 그죠? 그런데 이거 지금 로우 패스 필터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게 제일 중요하다. 도미넌트하게 영향을 끼친다 라고 했습니다. 작은 게. 자, 작아지려면 얘가 커져야 되는 거죠. 분모가. 그죠? 분모가 커져야 되기 때문에 이 C 값이 큰 것이 가장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반대로 작은 것은 이쪽에 생기기 때문에 영향을 가장 덜 준다라는 거죠. 네, 그런 것을 유념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시트에 보면 바로 뒤에 또 나오겠지만 이거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예, 이런 것들은 데이터 시트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여기 지금 앞에 2개 써 있는 것은 바로 앞 슬라이드에 있던 요것을 그대로 이제 옮겨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앞서 했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면 되고요. 자, 뭐 많이 쓰이는 뭐 범용 TR인 2N222 같은 경우에 여러 이제 매니팩처러에서 이제 여러 제조사에서 나온 데이터시트들이 있는데 몇 개를 보겠습니다. 보는 이유는 데이터시트에 이렇게 친절하게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써 있으면 좋은데 이제 그렇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시트에서 제가 몇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여기도 보게 되면 어떤 제조사에서는 CC가 없었습니다. 네,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네. 여기서도 CC는 뭐 당연히라고 좀 이상한데 없었고요. CB도 없었습니다. 네. 왜일까요? 이 밀러 이펙트 때문에 나타나는 얘가 현실적으로 훨씬 크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여기가 이 커패시턴스는 베이스하고 이미터, 요거는 컬렉터하고 이미터, 이거는 베이스하고 컬렉터인데 데이터 시트에 그렇게 써 있으면 여러분들이 알기가 되게 쉬울 텐데 불행하게도 여기 보게 되면 이미터 커패시턴스, 컬렉터 커패시턴스라고 해서 이 첨자 중에 하나밖에 안 써 있어요. 하나밖에. 예. 그런 게좀 여러분들이 혼란을 주겠죠.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봤을 때 뭐 뒤에 첨자를 생각을 해도 되고요. 더 확실한 것은 그 테스트 컨디션을 보면 됩니다. 테스트 컨디션을 보게 되면 여기 VCB가 얼마일 때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컬렉터하고 베이스 사이에 해당되는 커패시턴스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VEB가 얼마일 때니까 EB 베이스하고 이미터 사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 다른 그 제조사의 데이터시트에 봐도 VCB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CB 컬렉터하고 베이스 사이구나 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친절하게 이렇게 써 있으니까 여러분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거 잘 모르겠다 하는 경우에 여기 지금 제가 아까 얘기했던 뒤에 거에 해당되는 이름이 여기 써 있죠. 그죠? 예. 거기서 유추해도 됩니다. 그리고 값을 봐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CBE가 더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 요 위에 있는 2개도 마찬가지로 앞서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거 같은 거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찬가지로 얘는 거의
이제 쓰질 않으니까 이 경우에 2N3904 같은 경우에도 뭐 304, 306 페어로 쓰이지만 어쨌든 이 경우에 npm 같은 경우에도 cc는 데이터시트에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뭐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자, 근데 이 경우 보게 되면 input capacitance, output capacitance가 써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테스트 컨디션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이게 CBC에 해당되는 거구나, CBE에 해당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CB가 CBC보다 더 크죠. 예, 여기도 다른 제조사에서 제조한 것도 보면 데이터시트에 보게 되면 컬렉터 베이스 커패시턴스, 이미터 베이스 커패시턴스라고 해서 딱 이런 경우에는 이름 다 풀네임으로 다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으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CBE가 더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어진 회로를 하이 프리퀀시 영역에서 AC 등가 회로로 바꾸는 것을 알았고, 그 바뀌어진 AC 등가 회로에 대해서 각각의 기생 커패시턴스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 커패시턴스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하이 컷오프 프리퀀시 성분을 해석을 하고자 합니다. 앞서 있었던 것처럼 다시 돌아가 보면 자, 이 회로죠. 자, 그러면 지금 커패시턴스가 토탈 커패시턴스가 여기 하나 있기 때문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딱 두 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각각에서 볼까요? 자, 먼저 이렇게 돼 있는데요. 뭐 계산해서 구하는 것은 물론 당연하겠지만 왜 그런지도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얘가 왜 로우 패스 필터와 같이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자,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여기 R 있고 여기 R이 하나 있고 커패시터가 병렬로 있습니다. 주파수가 올라가게 되면 임피던스가 이제 작아지게 되죠. 그럼 요 임피던스가 굉장히 작아지게 되니까 그렇다면 이 병렬 임피던스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전압은 RS와 이 전체 임피던스의 볼테이지 디비전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게인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죠? 즉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게인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로우 패스 필터와 같은 여기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값은 얼마일까 라는 거죠. 이 값은 지금 인풋 쪽에 해당되니까 여기다가 인풋이라고 i를 붙인 거죠. 자, 이 경우에 컷오프 프리퀀시는 마찬가지로 RC분의 1의 형태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R이 얼마고 C가 얼마인지 알아야 되겠죠? 자, 여기서 CI 값은 이미 앞에서 구했으니까 구했죠. 네, 그대로 이제 쓰면 되겠습니다. 단지 여기서 이 밀러 이펙트에 해당되는 것은 CBC의 1-AV배, 우리가 밀러 이펙트 커패시턴스를 배웠죠. 그것을 반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얘는 뭐냐? 얘를 보려면 커패시터를 제외한 나머지, 잠깐 이거 지우겠습니다. 커패시터를 제외한 나머지 회로의 태분 안의 등가 저항이라고 했어요. 자, 태분 안의 등가 저항이면 요거를 쇼트 시키고 요 등가 저항을 구하면 되니까 결국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하나, 둘, 셋, 이 세 저항의 병렬 저항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 둘, 세 저항이 병렬 저항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것과 이것을 구하게 되면 이 인풋 쪽에 있는 커패시턴스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컷오프 프리퀀시를 이와 같이 여러분이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어서 아웃풋 쪽에 있는 커패시턴스에 의한 영향도 봐야 되겠죠. 두 가지가 영향을 줬었으니까요. 등가 회로를 보니까.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커패시터의 임피던스는 자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주파수가 올라가게 되면 분모가 커지니까 전체 값이 임피던스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죠? 자, 줄어들게 되면 병렬 저항은 작은 임피던스를 따라가게 되니까 전체 임피던스도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긴 전류원이니까 전류원이 이 전체 합성 임피던스에 이렇게 전류가 흘러가는 거죠. 근데 이 전체 임피던스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주어진 전류의 저항값을 구하면 전압이 되는 거니까 임피던스가 전체가 줄었으니까 당연히 전압값이 줄어서 볼티지 게인이 줄게 되겠죠. 따라서 주파수가 올라감에 따라서 게인이 줄어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로우패스 필터와 같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컷오프 프리퀀시는 얼마인가 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아웃풋 단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하이 컷오프 프리퀀시 중에 아웃풋이라고 해서 5를 붙였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 여기 회로도에서 쉽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자, 이 커패시터와 이 세 개 저항의 합성 저항과 의 곱한 것 분의 1이 되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오메가는 RC분의 1이 되니까 지금 아웃풋이죠. 요거는 앞서 배웠던 것처럼 이렇게 될 것이고 이 성분은 릴러 이펙트 때문에 나타나는 건데 아웃풋 쪽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AV가 아니고 AV분의 1이었었죠. 근데 이건 일반적으로 굉장히 일보다 작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요게 거의 1이 되니까 이것과 거의 같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항값은 요 세 개의 병렬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아웃풋 쪽에 있는 기생하고 있는 커패시턴스들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하이 컷오프 프리퀀시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정리하면 하이 컷오프 프리퀀시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기생하고 있는 커패시턴스들과 HFE 베타였는데 그 중에서 지금 요거를 살펴봤었고 이거에 영향을 주는 것이 CI와 CO가 있었고 이 각각에 대한 컷오프 프리퀀시들을 구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